광복절 당일 오후 집회에 갔거나 그 주변에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충북에 8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복절 집회 참석자가 가장 많은 청주시에선 정확한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는 인원만 무려 24명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누명을 쓴 퇴직 경찰관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배를 순사라고 지칭했던 후배 경찰관은 사과를 거절했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강력한 소나기가 또 피해를 남겼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편차가 큰데 당분간 또 이런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청주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70대 참석자가 자진검사 행정명령을 거부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광복절 당일 오후 광화문과 그 주변에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북에 8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노인 보호시설. 지난 28일 80대와 90대 노인 그리고 40대 직원이 줄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까지 검사 범위를 넓혔더니 90대의 며느리인 70대도 감염된 상태. 알고 보니 자진검사 행정명령을 거부하던 광화문 집회 참석자였습니다. 확진 당시 기침 증상은 이미 나흘째라 방역당국은 이 70대를 고발하고 시설 집단 감염과의 역학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그들의 감염이 59번 확진자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될 경우 검사, 치료비 등 재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린 지난 광복절 후 휴대전화 GPS를 추적해 30분 이상 광화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충북에 688명. 이 가운데 82명이 현재까지 검사를 거부한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가 없거나 기기 등의 문제로 검사 대상에서 빠진 경우는 아예 파악조차 힘듭니다. 홍보받은 명단 외에도 본인이 그 집회에 참석하셨다면은 빨리 검사를 받으셔서 내 가족이나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북에서 광복절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명. 반년 이상 누적 확진자의 3분의 1 이상이 최근 15일에 집중될 정도로 동시다발적인 지역 내 확산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직접 광화문 집회에 갔던 사람은 현재 확인된 것만 4명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회 참석자가 가장 많은 청주시에선 아직도 정확한 명단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에 가긴 간 것 같은데 누군지 전혀 모르는 인원만 무려 24명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추산한 8.15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참석자는 387명입니다. 이 가운데 인솔자 3명으로부터 받은 명단은 현재까지 363명으로 나머지 24명은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앞서 인솔자 중 한 명인 보수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청주시. 명단이 부족해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검사를 받았다라고 하고 맨 끝에 전화번호만 줬던 거거든요. 검사를 받았는지 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당초 청주시가 해당 인솔자가 데리고 갔다고 본 인원은 166명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 또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버스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한 충주시와 달리 청주시는 유효기간이 만료돼 CCTV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버스기사 구두 진술에 의존했습니다. CCTV도 이제 확인할 수 없었고 기사분들하고 인솔자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의존하고 하다 보니까. 경찰에 고발된 인솔자는 사전 작성된 명부는 없고 인솔 시 인원 확인을 위해 수기로 작성한 명단은 버렸다며 이후 청주시 요청에 따라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회신 내용을 토대로 청주시에 협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387명 중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확인되지 않거나 집회에 안 갔다고 주장하거나 검사를 미루는 등의 사유로 미검사자로 분류된 사람은 76명. 이 가운데 13명은 전화번호나 이름이 불분명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24명은 아예 누군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
경찰은 해당 인솔자에 대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집회 참석자들의 연락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고의로 누락한 명단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초등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주로 원격 수업이 확대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부터 충주 대소원면과 중앙탄면에 있는 초중학교의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초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옥천과 중고등학생 확진자가 나온 청주에서는 지난주부터 원격 수업이 진행돼 현재 도내에서 등교가 중지된 학교는 유치원 119곳과 초등학교 124곳, 중학교 48곳으로 늘었습니다. 경찰관 팔을 꺾었다는 누명을 쓰고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충주 귀농 부부 사건 기억하실까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다름 아닌 35년 동안 근무한 퇴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0년 넘게 경찰관으로 일했던 노승일 씨에게 악몽이 찾아온 건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2018년 7월부터입니다. 가해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에 끼어들다 일어난 사고. 그런데 출동 경찰관들은 블랙박스 확인도 없이 타이어 펑크로 난 사고라는 가해자의 말을 현장에 도착한 노 씨에게 그대로 전했고,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노 씨가 도로 위 타이어 자국을 의심하며 측정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 씨가 퇴직 경찰임을 한 경찰관이 측정은 필요 없다면서 일제강점기 경찰을 뜻하는 순사라고 모욕을 준 겁니다. 아니 나도 경찰 해봐서 아는데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경찰관이 저 순사 35전 하셨다는 분이 저것도 몰라요? 화가 난 노 씨가 경찰관을 향해 한 차례 배를 들이밀어 밀치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 이게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졌습니다. 강한 항의에도 이 경찰관은 계속해서 비꼬며 노 씨를 자극했습니다. 인적사항을 알아야죠. 왜 지금 자꾸 뭐 옛날 생각이 나세요? 앞뒤로 자꾸 이제 이상하게 배우셨구나. 옛날이라. 네, 옛날이라 배우셨구나. 군대 근무를 안 해봤어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잘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약간 알지.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당시 다른 경찰관이 노 씨를 막아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 그런데도 문제 발언을 한 경찰관은 폭행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2주 전 운동하다 다쳐 6주 진단을 받았는데 사건이 나자 폭행과 관련 없는 진단서를 떼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대법원은 노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순사란 표현으로 모욕을 준 언행을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노 씨의 항의는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인 겁니다. 누명은 벗었지만 이미 직장을 잃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노 씨. 경찰 업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인도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도 억울함을 피력하지 못하고.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여전히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그분이 아니고 저예요. 경찰관이 피해를 본 거지 법정 공판에서 공격과 방어의 그 방어자 역할을 하신 것뿐이지 그분이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요. 결국 노 씨는 이 경찰관을 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죄 없는 노 씨의 결백을 밝히는 대신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번 고소 사건도 문제의 경찰관이 소속된 충주경찰서로 보냈다. 노 씨가 항의하자 뒤늦게 다른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지난 주말에 또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로 충북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번 소나기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편차가 큰 데다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위력이 상당했는데 늦여름이 이어지는 당분간 또 이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80대 노인이 한 하천에 빠져 급류에 휩쓸린 건 지난 28일 저녁.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밭을 확인하러 집을 나섰다가 물에 빠진 건데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논 주위에는 하천, 조만한 하천이었는데요. 많이 불어 있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오긴 해서
차량 침수를 비롯해 4시간 동안 소방당국에 접수된 신고만 30건에 가까웠습니다. 충북에 8시간 가까이 머물렀던 비구름대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큰 차이를 두며 이동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잠겼던 보은읍 이평리 인근엔 시간당 6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지만 12km 떨어진 속리산면 상판리엔 약한 빗방울 정도만 감지됐습니다. 청주시 복대동도 1시간 동안 40mm가 넘는 비가 온 것과 달리 청남대 일대에선 1mm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건 처음 봤는데 집에 있는데도 소리가 막 엄청 나고 그래가지고 좀 무섭다시피 비가 많이 내렸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엄청 비가 확 내리더라고요. 물폭탄에 가까운 소나기의 원인은 높아진 대기 불안정. 태풍에 익던 수증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폭염이 더해진 데다 서로 다른 기류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수증기가 많다는 거는 폭발적으로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어느 정도 강하게 봤는데 이 정도 강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거는 맞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다시 태풍 소식이 이어지면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도내에만 380억 원의 피해를 몰고 왔던 태풍 매미와 경로가 비슷한 마이삭. 청주기상지청은 모레 오후부터 충북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겠고 고비는 모레 밤이 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에서도 대학병원 전공의 전임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이 계속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대병원과 건대병원 등 도내병원 4곳에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 180명 가운데 90% 정도가 무기한 집단 휴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 말고는 아직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휴진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수술 일정 조정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충북의 산림 규모가 결산 기준 첫 6조 원을 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늘 재정 공시한 지난해 산림 규모는 총 6조 4,2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원별로는 의존 재원인 국가보조금이 3조 3,307억 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1조 4,574억 원보다 2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다른 광역도의 평균 산림사리 규모가 11조 6천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충북의 산림 규모는 기초자치단체 수와 인구가 적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입니다. 계산군이 군민과의 소통과 공정한 업무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민원인과 공무원이 군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청렴식권제를 시행합니다. 계산군은 공무원이 계약이나 보조사업,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관계자와 동행 식사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등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군청 구내식당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청렴식권제를 도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청주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북을 관할하도록 하는 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지난해 청주지법에 접수된 소년, 가정, 아동 보호 사건은 3,700여 건으로 급증했지만 가정법원이 없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4곳입니다. 충주에서 올해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벼농가 3곳에서 진행된 벼베기는 조생종인 금영과 고시이카리 품종으로 다가오는 추석 전에 소비자들에게 유통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